한성신보사라는 것은 그 창립부터 공사관에서 모든 운영비를 댈 뿐만 아니라 창립기금까지 대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사실상의 기자를 가장한 자들이 들어와서 정보 수집을 한 기관입니다. 한성신보사의 기자들은 대부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의 행동대로 가담했다. 한성신보사의 사장인 아다치 겐조. 그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의 행동대 책임자 중에 한 사람이다. 낭인을 동원하고 그들에게 행동 지침을 하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여기 이 낭인들 중에서 이 사람이 바로 시바시로, 하와드 나왔다는 시바시로입니다. 아, 예. 거기 시바시로 있고 또 누가 우리가 이거 다 낭인들이죠. 낭인 지휘의 총책임자인 시바시로우. 일본 공사 미우라가 계획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의 작전 참모로 하버드 대학과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엘리트다. 이외에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의 행동대들은 당시 일본의 지성을 대표하는 인물들이다. 낭인은 대륙 침략을 위해 현지를 돌며 정보를 수집하고 행동하는 제2야 정치인이었다. 일반적으로 이들을 갖다가 깡패나 모래안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사실과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들 중에는 하버드 출신도 있고 불어를 회화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고 또 영어를 하는 사람도 여러 사람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성신보사 주필 구니토모 같은 사람은 아주 유명한 한학자였습니다. 이들은 지성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조선을 침략하고 만주를 침략하기 위한, 대륙을 침략하기 위한 조선낭인, 대륙낭인들이라고 불리는 극우분자들이었습니다. 강창일 교수는 최근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동원된 낭인들의 명단을 입수했다. 40대 전후에 조선에서 거주하던 지식인들. 그들은 조선의 현지 사정과 언어, 역사에 정통한 인물들이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대륙 침략을 주장하는 극우분자인 이들 낭인들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의 주범이라고 했을까? 이것은 낭인의 역할, 근데 일본의 대륙 침략에서 낭인의 역할을 축소하고 왜곡시켜 놓는 부분이 있고, 명성황후 시해 사건인 경우에도 낭인들이 했다고 하는 측면에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오히려 희석시키는 부분이 있죠. 1895년 10월 31일자 노스차이나 헤럴드 신문에 실린 보도는 낭인의 역할을 축소하고 왜곡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다. 일본을 비판하고 범죄자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자 일본 정부는 범인으로 지목된 48명의 용의자를 일본으로 소환한다. 사건을 히로시마 재판소에 넘기고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 뒤 범죄자들을 증거 불충분으로 전원 석방한다. 히로시마 성형무소에서 이제 석방되자마자 전 일본에서 이 사람들 아주 구국적 영웅으로 이제 대접하는 분위기가 연출되었죠. 그래가지고 형무소에서 기차로 이 동경까지 오는데 모든 연변에서 이 사람들의 그냥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랬다고 하죠.
예, 이 사람들이 또 도쿄역에 도착했을 때는 일본 천황이 시종무관을 보내가지고 수고했다고 이제 기차역에서 이 노고를 치하했다고 하죠. 일본 정부는 애초에 시해범들을 처벌할 의도가 없었다. 왜냐하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은 일본 군관민과 일본 정부의 합작으로 저질러진 만행이기 때문이다. 현장 목격자가 있고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해범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전원 석방되고 그 이후 출세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자, 이 낭인들 중에 핵심 인물인 시바 시로, 이 사람은 정치 소설가로 큰 명성을 얻고 국회의원에도 수차례 당선이 됩니다. 또 이 낭인 동원책이었던 한성신보사 사장 아다치 겐조, 그는 일본 내각의 내상,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내무부 장관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명성황후 시해범 대부분들은 정치적인 요직에 발탁되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큰 부와 명성을 손에 거머쥐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주한 일본 공사였던 미우라, 이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군대와 또 공사관 및 영사관 직원은 물론이고 일본 순사와 일본 낭인들을 총동원하고 작전을 지휘한 총지휘자인 셈인데요. 이 미우라 역시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후 이 정치적으로 아주 거두가 돼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다음, 이 사람을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미우라 전에 주한 일본 공사를 지냈던 이노우에입니다. 이노우에, 일본의 내상과 외산을 역임한 이 정치 실세로 이토 히로부미와 함께 일본 정계를 움직이던 인물입니다. 조선을 식민지화시키기 위해서 일본 정부로부터 조선 문제에 관한 전결권을 받고서 조선에 와서 심한 내정 간섭을 자행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 이노우에가 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있기 한 달 전 돌연 사임을 합니다. 그리고 외교 경험이 전혀 없던 이 무장 출신의 미우라를 천거해서 명성황후 시해 사건 총지휘 임무를 맡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우라가 전면에 나서고 이노우에가 배후 조정을 하게 된 셈입니다. 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은 이렇게 일본 정부의 결정권자였던 이노우에가 주도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본 정부가 일으킨 사건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는 이 명성황후를 왜 시해한 걸까요? 시해 현장에서 일본 행동대와 맞닥뜨린 사바티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그들은 내 말은 듣지도 않고 왕비가 어디 있는지, 왕비가 누구인지만 물었다. 시해범들은 왕비를 찾기에만 혈안이 돼 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왕비뿐, 명성황후를 찾아내 시해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시해범들은 왜 그토록